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한양에 참판 벼슬을 하는 정이 많고 따뜻한 정대감이 살고 있었다. 슬하에 착하고 성실한 맏아들과 아름다운 용모를 지녔으나 제멋대로인 딸 하나를 두었다. 기실 딸이 어렸을 때 열병에 걸려 목숨이 이태로운 적이 있어 그 뒤로 정대감은 딸이 가여운 마음에 애지중지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묵인하에 딸은 자연스레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었다. 정대감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다 주었고, 딸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리 살펴서 챙겨주었다. 정대감의 부인은 이런 남편의 처사가 딸의 행실에 영향을 주는 듯하여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으며, 딸의 나이 16세가 되자 딸에 대한 걱정이 점점 심해졌다. 당시만 해도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라면 침선이며 살림을 익히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었다. 영감, 딸아이를 그리 끼고 돌기만 하면 어찌하시오? 딸아이가 관연하여 시집을 가야 할 터인데 대감만 믿고 침선이며 살림을 통 배우려 들지 않아요. 제발 그만 이뻐하고 버릇을 고칠 수 있게 따끔하게 혼도 내시고 좋게 타일러 주시구려. 어허, 우리 아이의 나이가 벌써 그리 되었소? 뭐 굳이 아이에게 살림살이를 하게 할 필요가 있소이까?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는 대가댁 며느리로 보낼 터이니 부인도 그만 닥달하시구려. 이제 우리와 함께 할 날도 많이 남지 않았지 않소. 남편의 이러한 말을 듣고 정대감의 아내는 기가 막혔고 너무 답답해서 갓 혼례를 올린 맏아들에게 하소연했다. 얘야, 글쎄, 내 동생에 대해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았느냐? 내 동생이 천방지축이라 이 어미는 정말로 걱정인데 시집가서 지방망신이나 안 시킬런지 원. 어머니, 너무 염려 마셔요. 동생이 심성이 착하니 조만간 변하지 않겠는지요. 제 처도 들어왔고 하니 동생을 잘 타일러서 좋은 신부감이 되도록 저희 부부가 힘써 보겠어요. 아들은 어머니를 위로하기에 말은 이리 했지만 과연 동생이 자신의 말을 따라줄지 난감했다. 어려서부터 오빠 말은 잘 따르지도 않았을 뿐더러 어쩔 때는 나이 많은 오빠를 이겨먹으려고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았다. 그때마다 마음 여리고 착한 오빠는 동생의 뜻을 모두 받아주었다. 오빠 또한 동생을 이뻐했고 더구나 큰일을 당할 뻔한 것을 알고 있기에 동생을 소중히 여기고 대하였다. 아들은 갓 시집 온 아내에게도 고민을 털어놓았고 시누이의 참모습을 잘 모르는 아내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서방님, 지금이라도 어머님께서 잘 타이르셔서 한 가지씩 집안 살림을 시켜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일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차츰 살림을 배우지 않겠는지요. 아들은 어머니께 아내의 제안을 전달했고 어머니는 딸에게 옷 찢는 것을 시켜볼 요량으로 장에 나가 비단을 사오도록 일렀다. 딸은 친모에게 시킬 일을 자기에게 시킨다고 투덜거렸지만 장터를 구경할 기대감에 심부름을 하겠다고 했다. 딸은 어머니가 주신 엽전꾸러미를 챙겨서 몸종과 같이 장터로 갔다. 오랜만에 장터에 나가보니 볼 것도 많고 눈에 들어오는 물건들도 너무 많았다. 딸은 정신없이 이리저리 구경을 하다 보니 그만 어머니 심부름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고, 장신구 점포 앞에서 마음에 드는 장신구를 보게 되자 그만 어머니가 비단 사오라고 주신 돈을 모두 쓰고 말았다. 딸에게는 이미 정대감이 수시로 사다 준
값지고 이쁜 장신구가 무수히 많았으나 딸은 눈앞의 아름다운 장신구에 마음을 빼앗겼고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어머니의 심부름은 돈을 다시 달라고 해서 다음에 하면 되지라는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 일을 저지른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딸의 손에 비단이 들려있지 않고 장신구가 들려있자 또 사달이 났구나 싶어 정대감의 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에게 말했다. 얘야, 하라는 심부름은 안 하고 엉뚱한 곳에 돈을 써버리면 어쩌자는 것이더냐. 딸은 어머니의 걱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에서 새로 산 장신구를 늘어놓으며 자랑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고 눈치 없는 딸을 어찌할지 눈앞이 캄캄해서 딸을 방에서 내보냈다. 정대감 부인은 가시집 온 며느리를 불렀고 그동안 딸이 어떻게 자라왔으며 할 수 있는 살림이 전혀 없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예, 며느라가 내게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다만 네 시누이가 천방지축이라 버릇을 고치려고 해도 네 시아버지께서 호응을 해주지 않으신단다. 조만간 시집을 가야 할 터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며느리 역시 난감했고 한동안 생각한 후에 계책을 말했다. 어머님, 조금 심하다 싶지만 저에게 묘책이 있는데 저에게 맡겨주시고 달아주시겠는지요? 그래, 네 시누이가 살림을 배우고 행실이 나아질 수만 있다면야 뭔들 못하겠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며칠 뒤에 시아버지께서 외직인 관찰사로 나가시니 그 다음 날부터 시누이가 부엌에서 직접 먹을 것을 만들어 먹도록 하기 위해 하인들로 하여금 식사를 일체 가져다 주지 말라고 했다. 시아버지 부재 중에 시누이의 행실을 차근차근 고쳐볼 결심을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여러 계획을 얘기했다. 그 실 며느리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은 정대감의 오랜 중마고우인 김선비의 딸이었다. 며느리는 집안에 부엌 일을 거들어줄 하인이 따로 없었던지라 어머니를 도와 어려서부터 부엌 일과 집안일을 해왔기 때문에 침선이며 각종 집안일에 능한 총명한 며느리였다. 정대감 역시 이러한 친구의 딸을 어려서부터 눈여겨봐왔고 친구에게 부탁해서 사돈을 맺은 것이었다. 그런데 시누이인 딸은 이런 새언니를 못마땅해 했다. 아름다운 외모에 문머리는 집안에서 귀하게 자란 자신과 비교해 볼 때 한미한 집안의 평범한 외모의 새언니가 자기보다 못하다는 우월감과 새언니가 살림을 잘해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자 시샘이 작용하여 평소 새언니에게 쌀쌀맞게 대하였고 험담까지 해왔던 것이었다. 며느리도 이러한 정황을 어렴풋이 눈치챘기에 이번 기회에 시누이의 그런 태도에도 변화를 주고 싶었고 친해져 보고 싶은 마음도 작용하여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었다. 정대감이 관찰사로 부임하기에 집을 떠나자 다음 날 아침 딸의 처소에서 난리가 났다. 아침때가 되었는데 밥을 차려주지 않으니 딸이 몸종을 혼내고 있었다. 어머니가 예상했던 상황이 벌어지자 딸에게 가서 말했다. 얘야, 오늘부터는 내 먹을 끼니는 네가 마련토록 하려무나. 이 어미가 하인들에게도 일렀으니 어쩌는 수가 없을 게다. 이참에 너도 살림을 배워볼 결심을 하거라. 어머니의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딸은 씩씩대며 차라리 굶겠다고 말하며 버텼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일러준 대로 모른 체하고 발길을 돌렸다. 딸은 평소 같으면
바로 자신의 말을 들어주셨을 어머니가 평소와 다른 태도를 보여서 이상하기도 하고 불안했지만 자존심이 상했고 고집도 발동하여 일단 버텨보기로 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식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게 되자 평생 굶어본 적이 없는 딸은 배고픔을 더는 참을 수 없었고 밤이 되자 부엌에 욕이라도 할 것이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며느리는 이 상황을 하인들로부터 전해 들었고 부엌으로 가서 살며시 시누이에게 다가가 무엇을 하는지 물었다. 시누이는 새언니가 들어오자 다른 핑계를 대며 둘러대었으나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말았다. 며느리는 시누이를 생각하는 듯 말했다. 아가씨,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어머님의 엄명도 있고 지금 방에서 이불 호청을 갈아서 깨매다가 와서 시간이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한 번도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딸은 잠시 망설이다가 요깃거리를 챙겨주는 동안 자신이 이불 호청 깨매는 것을 돕겠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며느리는 망설이는 척하면서 그리하기로 했고 두 사람이 일을 나누기로 했다. 한식경이 지나자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간 며느리는 시누이가 삐뚤빼뚤 호청을 깨맨 이불을 보자 속으로 놀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게 말했다. 아가씨, 처음 솜씨치고는 잘하셨어요. 계속 하다 보면 더 잘하실 수 있을 듯 싶어요. 새언니의 칭찬을 듣자 딸은 기분이 좋아졌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다. 그 이후로도 며느리와 시누이는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일을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점점 친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일감의 종류를 조금씩 바꿔가며 시누이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게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을 무렵 어느 날 며느리가 일을 하던 손을 멈추고 시누이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가씨, 이제 홍기가 꽉 차서 시집을 가야 할 터인데 어떤 신랑감이 좋으셔요? 언니, 저는 잘생기고 부유한 대갓집 도령이면 좋겠어요. 잘생긴 남편이 평생 저만 바라보고 집안 살림 신경 안 쓰고 호의호식하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어디 그런 완벽한 신랑감이 있겠느냐며 피식 웃자 시누이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아니에요, 언니. 그런 신랑감이 지척에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점 찍어 놓은 그런 완벽한 신랑감이 있지 뭐겠어요. 며느리는 그 신랑감이 누군지 물었고 다름 아닌 판서벼슬을 하는 최대감의 막내 아들로 남편의 중마고인 최진사인 것을 알게 되었다. 최대감은 일찍이 시아버지와 조정에서 함께 일한 선배 관료로서 시아버지보다 품계도 높았으며 대대로 고관대작을 배출하고 부유하기로 소문난 명문가 중에 명문가였던 것이었다. 시누이는 오라비의 중마고우로 자주 놀러온 최도령을 눈여겨보았고 유독 그 도령 앞에서는 조신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며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달라고 청했다. 부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소만 그리는 어렵겠소. 내 친구 최진사가 우리 여동생의 실상을 이미 알기에 네, 넌지시 여러 차례 물어보았소만 단청을 부리고 겉웃음만 지으며 묵묵부답이었소구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잠시 생각을 하였고 그래도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말하지는 않았으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일러 최진사를 자주 집에 초대하도록 했다.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최진사가 완전히 싫은 눈치는 아니니 자주 집에 초대하여 시누이를 선보이기로 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시누이는 새언니의 말을 고지 듣고 기뻐했고 안절부절 못하며 어찌해야 오빠의 친구 마음에 들지 물었다.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직접 손님상을 마련하도록 하고 바느질을 하면 간간히 옷가지를 선물하여 좋은 인상을 심어주자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시누이는 갑자기 시무룩해지며 말했다. 새언니, 그리하다면 저는 필시 시집을 못 가고 늙어 죽고 말 거예요. 아시다시피 제가 어찌 상차림이나 침선을 빼어나게 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울먹이는 시누이를 보며 며느리가 다독이며 말했다. 아가씨, 어찌 해보지도 않고 그리 쉽게 포기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살림을 자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옆에서 하나둘씩 알려줄 터이니 따라하다 보면 못한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거예요. 시누이는 새언니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고 그동안 자신이 지내온 세월이 조금씩 후회스러웠다. 다음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께 그동안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시누이에게 행해진 제재를 풀어달라고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시어머니는 딸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에 흡족해했고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침선이며 각종 집안일을 가르쳤고 남편의 친구도 초대해서 시누이와 함께 마련한 식사를 대접했다. 맛깔스러운 식사를 대접받자 아들의 친구 최진사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복이 더 좋구만 그래. 재수 씨 덕에 매일 이리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정말 부럽네. 어허, 자네가 모르는 것이 있다네. 이 음식은 내 여동생이 자네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네. 그 옛날 자네가 봐왔던 그 천방지축이 아니라네. 이 말을 듣고 친구 최진사는 설마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음식을 맛보면 맛볼수록 입에 맞는 것이 환하게 미소 짓는 친구의 어여쁜 여동생을 떠올리게 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친구 최진사의 마음은 열리기 시작했고 먼 발치에서나마 친구의 여동생을 보고자 최진사의 방문은 잦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더워 땀이 흐르자 아들은 친구 최진사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며 땀을 닦도록 했다. 정갈하니 곱게 수놓아진 손수건을 건네받자마자 다시 되돌려주며 친구가 말했다. 여보게, 재수 씨께서 자네에게 만들어준 이 귀한 손수건을 어찌 내가 쓰겠는가. 나는 옷소매로 닦으면 그만일세. 어허, 이 손수건은 내 여동생이 만들어준 것일세. 내 것은 따로 있으니 자네도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리 보니 볼몸인 자네를 내 여동생이 챙겨주는 꼴이네 그려. 허허. 이 말을 듣고 친구 최진사는 얼굴에 화색이 돌았으며 며칠을 고민한 끝에 친구에게 여동생이 자신의 배필이 되어줄 수 있는지 부모님께 여쭈어봐 달라고 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이 사실을 말했다. 기쁜 소식을 듣자 시누이가 눈물을 그렁이며 말했다. 새언니, 언니 덕분에 제 바람이 이루어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겠어요. 아유, 아가씨, 형제간에 무슨 은혜랄 게 있겠어요. 그저 아가씨가 바라는 대로 잘 되었으니 그걸로 족한 것이지요. 집안일을 잘하는 것이 여인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건강한 가정을 꾸리려면 필요한 듯하다 생각했는데 그동안 제 말을 잘 따라주어 고마워요. 시댁에 가시면 잘 사시고 다복하셔요. 이렇게 천방지축이었던 정대감의 막내딸은 그토록 원하던
오빠의 친구 최대감의 막내 아들과 혼인하였다. 막내딸은 새언니의 따뜻한 가르침을 잊지 않았고 집안을 잘 꾸려나가서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며느리 역시 자상함과 지혜로 집안을 잘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